치수입니다. 치수는 명령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리본 메뉴를 활용할 겁니다. 리본 메뉴라 하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넌테이션이라고 하는 어넌테이트라고 하는 바로 여기 문자와 치수와 지시선이 여기 있습니다. 치수선이 여기 있어요. 근데 얘는 한정된 거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 약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식으로 보고 내가 제대로 된 걸 보려면 여기 어넌테이트라고 하는 리본 탭이 있습니다. 어넌테이트 탭을 누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치수에 관련된 명령어들입니다. 디멘전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치수가 나옵니다. 여기 있는 게 치수 명령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 기억해야 될 건 큐리더는 여기 없습니다. 큐리더는 명령어를 쓰셔야 합니다. 여기 멀티리더만 있고 큐리더는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됩니다. 라이너, 얼라인, 앵귤러, 아크랭스, 라디어스, 다이아메타, 조그, 오디네이트, 그 다음에 뚝 떨어져서 컨티뉴어스하고 베이스라인하고 별도로 있습니다. 컨티뉴어스하고 베이스라인이 별도로 있는 이유는 이 두 개는 단독으로 치수를 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어떤 기준이 되는 치수가 하나 있고 그 기준이 되는 치수에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치수와 별도로 컨티뉴어스하고 베이스라인은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모양을 만들어 보죠. 자, 렉탱 골뱅이 30,30 카피, 다시 카피, 어레이, 다섯 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아크,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몇 개 좀 복사해 보았습니다. 먼저 라이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너를 제가 하나 그려보고 그 다음에 치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치수를 입력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점 두 개를 클릭하시면 돼요.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점 두 개를 클릭합니다. 이때 제가 여길 첫 번째로 눌렀죠? 네. 여긴 두 번째로 눌렀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첫 번째 원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쪽은 당연히 두 번째 원점이 되겠죠? 자,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이 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치수 보조선이라고 합니다. 치수 보조선인데 여기를 첫 번째로 눌렀으니까, 왼쪽을 첫 번째로 눌렀으니까 얘가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이 되는 거고 얘가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이 되는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평으로 가 있는 이 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치수선이라고 합니다. 디멘전 라인. 영어로 하면 얘는 익스텐션 라인이고 얘는 디멘전 라인이 됩니다. 치수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치수 문자를 기준으로 여기가 첫 번째 치수선, 여기가 두 번째 치수선이 됩니다. 치수선은 지금 한 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CAD는 이걸 두 개로 인식을 해요. 다시 봅시다. 여기를 첫 번째로 클릭했죠? 그러니까 여기가 첫 번째 치수 원점이 되는 거고
얘가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이 되는 거고 여기가 첫 번째 치수선이 됩니다. 두 번째 치수 원점, 두 번째 치수 보조선, 두 번째 치수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숫자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치수란 이야기는 거리란 뜻입니다. 내가 지정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숫자로 표시해 놓는 것, 그게 치수의 의미입니다. 얘를 치수 문자라고 부릅니다. 앞에 다 치수라는 말이 붙으면 돼요. 보조선, 선, 그 다음에 문자 이렇게 있는데 그 앞에 뭐가 붙어요? 치수라는 말이 붙습니다. 치수 보조선, 치수선, 치수 문자. 그러면 이 화살촉은 그냥 화살표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리고 나서 치수선의 위치를 클릭해주면 이와 같이 치수선이 간단하게 들어갑니다. 라이너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라이너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문자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딥 라이너를 보시면 딥 라이너의 옵션을 보시면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의 원점을 누르라고 하고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의 원점을 누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이렇게 옵션들이 쭉 나타납니다. 엠텍스트, 텍스트, 앵글, 호리존탈, 버티컬, 로테이트.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호리존탈, 버티컬, 로테이트입니다. 호리존탈은 수평이란 뜻입니다. 수평 치수를 넣을 때 쓰는 게 호리존탈이고 버티컬은 수직 치수를 만들 때 쓰는 겁니다. 이건 CAD가 알아서 조절해 줍니다. 자동으로 조절해 줘요. 근데 문제는 이 로테이트입니다.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45도 그러면 이렇게 치수선의 방향을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렵거나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앵글 같은 경우는 문자를 이렇게 회전시켜 줍니다. 앵글은 치수 문자를 회전시켜 주는 게 앵글입니다. 앵글은 치수의 문자를 이렇게 회전시켜 주는 걸 앵글이라고 합니다. 얘는 거의 쓸 일이 없어요. 얘는 쓸 일이 없습니다. 텍스트, 예, 기본적으로 30이라는 치수가 들어갈 거예요. 이거 내가 맘대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60. 그러면 문자가 바뀌어 있죠. 텍스트. 그러면 문자 바뀐 거 맞습니까? 텍스트를 이용해서 문자를 내 맘대로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쓰고 엔터 치면 원래대로 나오겠죠? 엠텍스트 그러면 여러 줄 쓰는 게 됩니다. 이렇게요. 여러 줄의 치수를 쓸 때는, 그러니까 치수에 여러 줄을 쓰고자 할 때는 엠텍스트, 한 줄만 쓰고 끝날 때는 텍스트, 치수 문자를 회전시키고자 할 때는 앵글, 치수선의 방향을 호리젠탈, 수평 방향으로, 버티컬, 수직 방향으로, 로테이트, 회전된 방향으로 이와 같이 치수를 넣을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이 옵션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따가 이거 과제물로 풀어볼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선을 이렇게 30mm짜리 하나 그었습니다. 라이너를 실행하게 되면 어떤 기능이 있냐면, 굳이 안 해도 되겠구나. 자, 라이너를 실행하면 CAD가 물어봅니다. 퍼스트, 첫 번째 보조선의 원점을 입력하라고 뜹니다. 근데 셀렉트 오브젝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냥 엔터 칩니다. 그리고 클릭하면 이렇게 바로 치수가 끌려 나오게 됩니다. 다시 볼까요? 그냥 엔터 치면 이렇게 치수가 다이렉트로 끌려 나옵니다. 어렵진 않아요. 제가 이렇게 사선을 그렸고요. 얼라인이라는 치수를 이용해서 클릭하면 이렇게 얼라인이 나옵니다. 기울어진 부분에 대한 치수예요. 네, 라이너를 이용해서 클릭하셔도 라이너 가지고는 안 나오네요.
라이너는 이렇게 수평, 수직으로만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기울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얼라인이라는 걸 가지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울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기울어진 부분에 치수를 넣을 때는 얼라인. 그러면 이렇게 기울어진 부분에 대한 치수가 딸려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앵귤러. 각도를 넣을 때 사용하는 치수가 앵귤러입니다. 두 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선 두 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각도가 딸려 나오는데, 얘를 마우스를 움직이면 이렇게 방향이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방향이, 즉 네 방향으로 치수를 넣을 수 있도록 나옵니다. 방향에 따라서 치수를 넣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클릭하시면 내가 원하는 방향에 맞추어서 치수 기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앵귤러는 네 방향으로 치수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치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각도는 네 방향으로 치수가 뽑혀져 나오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두 방향이 되는 거죠. 자, 잘 보시길 바랍니다. 앵귤러, 그냥 엔터. 원점, 첫 번째 축의 방향, 두 번째 축의 방향. 그러면 하나 똑같이 치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면 이렇게 네 방향이 아니라 두 방향으로 치수를 넣을 수 있게 합니다. 클릭하면 두 방향으로 치수가 들어가죠. 여러분도 잠깐 해보실까요? 네. 네. 10분 쉬었다 하죠.
다 들어오셨나요? 반지름 20짜리인 서클입니다. 반지름 20짜리. 그리고 라디우스를 누르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 안쪽에 들어올 때와 원 바깥쪽으로 나갈 때 이렇게 모양이 들어옵니다. 물론 다이아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아메타도 원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와 원 바깥쪽으로 나갔을 때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엔 치수 변수를 하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변수라고 하는 거는 치수를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걸 변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치수 문자의 경우 지금 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원래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얘는 맞아요, 조건이. 근데 다만 원 안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공간이 비좁아서, 공간이 협소해서 치수를 넣을 수 없을 때만 이렇게 빼는 겁니다. 이렇게 넣지 않아요. 치수를 이렇게 넣지 않습니다. 이 치수도 마찬가지로 공간이 협소할 때만 이렇게 치수선을 바깥쪽으로 뺄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지, 이렇게 늘 편안하게 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가 조절을 한번 할 건데요. 나중에 명령어는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떻게 쓰시냐면 dim fit를 0으로 바꿉니다. 이거 dim fit라고 하는데 이거 기본값이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를 0으로 바꾸겠습니다. dim fit가 기본값이 3입니다. 자동 맞춤이에요. 자동 맞춤인데 이거 0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보세요. dim fit 그리고 엔터 쳤더니 기본값이 3입니다. 이거 0으로 바꾸고 다시 한번 치수 기입을 해보죠. 라디어스, 다이아메타, 라디어스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치수 기입이 들어가야 돼요. 공간이 모자랄 때는 물론 밖으로 빠지겠지만 공간이 모자라지 않으면 항상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서클을 조그맣게 그렸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치수가 밖으로 빠져나와야 됩니다. 치수가 얘는 안 빠져나오네요. 들어갈 수 있다고. 얘는 당연히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그립으로 얼마든지 조절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CAT 2급 시험 볼 때 dim TOH가 ON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KS는 dim TOH 값이 off로 갑니다. 설명드릴게요. 이 앞에 T자가 텍스트예요. 글자란 뜻이고 H는 호리젠탈이란 뜻입니다. 즉 글씨를 그리고 O는 아웃사이드란 뜻이에요. 글씨가 지정된 간격 바깥으로 벗어났을 때 치수 문자를 수평으로 쓸 거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원래 KS는 수평으로 안 씁니다. 근데 ISO가 이걸 ON으로 해서 사용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요. 얘가 dim TOH를 오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치수를 넣으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dim TOH가 오프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식으로 치수가 들어갑니다. 근데 CAT 2급은 이렇게 치수를 넣어야 돼요. 이 값이 dim TOH라는 값으로 dim TOH를 ON 시켜놓고 치수를 넣으면 이렇게 수평으로 글씨가 써지게 됩니다. 치수 문자가 이렇게 치수선 안쪽으로 못 들어갈 때,
치수선 안쪽으로 못 들어갈 때 치수 문자를 수평으로 맞추어주는 변수가 dim TOH 변수입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그 다음에 보시면 조그드라는 옵션이 명령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호가 너무 멀리 있을 경우, 자, 호를 그려보면 호에 대한 치수를 넣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굉장히 멀리 있죠. 이렇게 호에 대한 치수나 호나 지름이 너무 멀리 있어서 제대로 표기가 되지 않을 때, 이럴 때 이제 치수선 당기기를 시도합니다. 조그드는 이와 같이 적당한 위치를 내가 클릭해주면 이런 식으로 치수선을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넣어야 하지만 이렇게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치수선을 원래대로 넣으려고 했는데 너무 멀어서 표시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중심선을 이렇게 당겨 왔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임시적으로 치수를 당겨 왔을 때 치수선을 이렇게 번개 표시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치수 기입을 하면 이거는 중심선이 너무 멀리 있어서 설계자가 임시로 치수선을 당겨 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그라는 단어가 당기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치수선 당기기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번엔 이렇게 해보죠. 우리가 수업할 때 했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옵셋 20, 너무 크다. 옵셋 5mm. 우리가 수업할 때 했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챔퍼 디스턴스 1, 라인, 그 다음에 아크, 시작, 끝, 디렉션 45도로 되어 있나요? 네, 30도로 고쳐주고, 자, 미러, 이제 명령어 아니까 이제 마음 놓고 쓰겠습니다. 카피, 그 다음 트림, 이레이즈, 트림. 자, 치수, 이렇게 아크 할 때 이렇게 그리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봉이 너무 길어서 치수 안에 다 표시가 안 될 때 이런 잘라서 이렇게 쭉 당겨서 쓸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수를 넣겠습니다. 치수가 이렇게 들어갔죠? 자, 이거에 관련된 치수는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는 요 명령어입니다. dim 조그라인입니다. 아까는 dim 조그드였죠. 이건 호에 대한 거고 얘는 선에 대한 겁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먼저 치수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이제 다들 물어보는데 이렇게 클릭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커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오스냅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작업이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커서를 이렇게 떼서 여기에 오스냅이 걸리지 않도록 한 다음 커서 있는 자리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꺽쇠가 딱 만들어집니다. 얘가 조그라인입니다. 똑같이 멀리 있는데 내가 치수를 당겨 왔습니다. 이거 치수 당겨 온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그에 관련된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호에 관련된 거고 하나는 선에 관련된 거고, 두 가지를 같이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오디네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오디네이트는 원점 좌표라고 합니다. 원점 좌표기라고 하고, 지금 도움말이 이렇게 떴죠.
여기 어떤 거냐면 금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형은 좀 생소한 단어이긴 한데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플라스틱 제품들 있죠?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틀을 금형이라고 합니다. 물론 쇠붙이, 즉 철을 잘라서 어떤 형태를 만드는 것, 그것도 금형입니다. 금형이 크게 두 개예요. 프레스 금형과 몰드 금형 두 가지입니다. 사출 금형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건 아마 사출 금형인 것 같아요. 금형 쪽에서 주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CNC 머신, 즉 컴퓨터로 설계 가공해야 될 것을 만들어서 넘겨주면 기계가 알아서 가공을 하게 됩니다. 흔히 이제 로봇 팔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기계가 알아서 쭉 가공합니다. 그럴 때 원점 좌표계를 주로 사용합니다. 오디네이트를 누르고 클릭한 다음 뽑아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치수가 뽑혀 나옵니다. 공간이 협소할 때는 이렇게 꺾어서 표시하기도 합니다. 공간이 부족할 때는 이렇게 꺾어서 표시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쭉 일반적으로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여기 나오는 숫자는 절대좌표입니다. 이 숫자는 절대좌표예요. 이건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은 전부 다 절대좌표입니다. 보시면 이와 같이 절대좌표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니까 X좌표, 이렇게 가니까 Y좌표. 우리가 처음에 했던 절대좌표로 치수를 기입해 줍니다. 원점에서 절대좌표로 치수를 찾아주는 겁니다. X축의 좌표, Y축의 좌표를 이렇게 찾아주는 것을 오디네이트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치수가 기존에 이렇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치수가 이렇게 뽑혀 나오는 겁니다. 이걸 연속 치수, 컨티뉴어스라고 합니다. 자, 다시 보세요. 치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점을 이렇게 그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뻗어나가게 됩니다. 다시 볼까요? 치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를 기준으로 해서 치수선이 이렇게 완성이 돼요. 컨티뉴어스하고 베이스라인은 단독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 제가 호리젠탈을 하나 만들어 보죠.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위치 클릭하고 그 다음 컨티뉴어스 누르니까 어떻게 되나요? 바로 이어서 치수가 뽑혀 나오죠. 저는 끝점만 클릭해주면 CAD가 알아서 치수를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치수를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거꾸로 넣었습니다. 컨티뉴어스를 누르니까 어디서 나오나요? 두 번째에서 나가죠? 네, 이거 고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CAD가 물어봅니다. 컨티뉴어스, 그러니까 컨티뉴 디멘전 라인, 이어서 치수를 넣을 선을 선택해 주세요. 선택하면 이렇게 얼마든지 내가 이 방향을 고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치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컨티뉴어스도 작업했고요. 그러다가 제가 사정이 생겨서 지웠습니다. 컨티뉴를 누르니까 이렇게 픽박스가 뜹니다. 이건 뭐냐면 마지막에 기입한 치수를 CAD가 잃어버린 겁니다. 지웠기 때문에 마지막에 입력한
그 치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로 선택해 달라고 캐드가 뜬 겁니다. 다시 선택해 주면 이와 같이 치수 기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컨티뉴고, 자, 베이스라인에 대해서 하나 더 설명을 할 건데, 베이스라인에 대한 명령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dim, dli라고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 변수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dim, dli. 바로 치수선과 치수선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는 명령어가 dim, dli입니다. 이 값이 3.75로 되어 있을 겁니다. 얘를 최소 6에서 10 사이로 바꾸셔야 돼요. 보통은 8 사용합니다. 보통은 8을 사용하면 되는데, 작게 쓸 때는 6 정도, 좀 크게 쓸 때는 한 10 정도.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시험 볼 때는 한 10 정도 쓰시면 돼요. 자, 먼저 제가 베이스라인을 먼저 주어 보도록 하죠. 베이스라인 치수선이 어떻게 되나요? 기준이 되는 치수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점점 커져 나가는 거 보이시죠? 네, 얘가 베이스라인입니다. 기준이 하나 있는 겁니다. 치수선이 하나 기준이 돼서 치수선을 기입한다고 해서 기준선 치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이 간격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많이 좁습니다. 이 간격이 3.75mm입니다. 이 간격을 조절하는 게 dim, dli 값입니다. 6으로 조절했습니다. 베이스라인을 이용해서 클릭하면, 자, 어떤가요? 조금 넓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 과정을 기억나시나요? 다 하신 분도 있고 못 하신 분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 중에 이 탑뷰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탑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그려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라인 400mm, 아니, X라인으로 갈까요? X라인, 옵셋 400mm, 옵셋 280mm, 이동하기, 트림으로 잘라주면 탑뷰만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탑뷰만 그릴 겁니다. 여기 탑뷰만 그릴 거예요. 탑뷰만 다 그리는 건 아니고 일부만 그릴 겁니다.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요. 자, 옵셋 100mm, 필렛, 라인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탑뷰의 기본 모양은. 근데 얘가 X라인 앵글 30도로 이렇게 꺾어졌습니다. 옵셋 100만큼, 옵셋 120만큼 이렇게 해서 중간에 다 잘라냈습니다. 이렇게 잘라낸 거예요. 이렇게 자른 겁니다. 요거에 대한 치수 기입을 할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00mm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나요? 글씨가 너무 작아요. 이때 쓰는 변수가 있습니다. dim scale, dim scale, dim scale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얘가 기본값이 1인데 얘를 얼마만큼 해줘야 돼요? 축척만큼 키워줘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알아서 다 커져요. 문자도 커지고 또 커지고 다 커집니다. 네, 축척값을 넣으시면 돼요. 얼마를 넣어요? 조금 아까 물어봤죠. 얼마가 적당한가요? 라고 물어보면 축척만큼 넣는 게 제일 적당합니다. 이 도면의 경우 축척이 얼마냐면 스케일이 1대4입니다. 그러니까 dim 스케일이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1대 4가 돼야 됩니다. 자, 딤 스케일 그 다음에 축척을 넣으시면 돼요. 4.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라이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치수가 충분히 커진 것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치수가 얘는 이제 각도가 중요한 건데요. 물론 이제 여기 이렇게 치수가 나올 거고요. 얘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라이너로 이렇게 클릭했을 때 이렇게 바뀐 치수가 안 나온다는 거죠. 얼라인으로 놓는다면, 아이고, 앵귤러가 아니고 얼라인으로 놓는다면 치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이너. 네, 라이너를 쓰셔야 돼요. 물론 얼라인도 가능하긴 합니다. 라이너에 보시면 아까 설명한 것처럼 어떤 기능이 있냐면 로테이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로테이트 누르시고 각도 30도, 그러면 이렇게 30도 방향으로 회전돼서 나옵니다. 각도가. 그 다음에 컨티뉴, 그러면 치수가 금방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걸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